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3% 가까운 이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한 재파동에 대한 우려감이 셧다운 우려감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글로벌 주요 이슈 만나보시죠. 국제통화기금 IMF의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4.9%로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4월에 얘기가 나왔죠. 이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다라고 얘기한 지 2달 만에 1.9%포인트를 낮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 세계 상황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때와도 견주어서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회복은 예상보다 더딜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올해 상반기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회복은 더딜 것으로 점진적으로 갈 것으로 예상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좀 무게감을 줄 수 있는 안 좋은 쪽으로 그런 마이너스 요소이니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의 우세가 현재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선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고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답한 비율이 58%였습니다. 좀 커진 거고요.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심각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경제 제재를 풀라라고 국가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최근에 또 코로나19 환자 수가 증가한 것에 따라서 코로나19 이 검사의 비율을 낮춰라라고 압박을 해서도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도 들려드릴게요.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이렇게 뉴욕 지수가 한번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유가와 국제 금 가격, 상품 시장의 움직임도 상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국제 유가가 5% 넘게 폭락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WTI와 브렌트유가 한꺼번에 5%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들으셨겠지만 코로나19가 다시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다. 2차 셧다운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전체적으로 상품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여기에다가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이 지난주에 미국 내 원유 공급이 144만 배럴 크게 증가했다라고 발표했던 것도 역시 함께 국제 유가의 하락세에 힘을 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금 가격도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0.4% 정도 하락하면서 4거래일 만에 국제 금 가격도 하락한 상품 시장의 움직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앞서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이야기들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자, 여기에다가 또 미국과 이번에는 유럽 사이에 무역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한편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유럽의 항공업체죠.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 보조금에 대한 대응으로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 유럽연합 국가들과 영국산 수입품 31억 달러 규모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3조 7천억 원 정도의 그런 규모가 될 텐데요. 이것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유럽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항공기 보조금과 관련된 갈등의 연장선에서 커피나 초콜릿 같은 유럽산 일부 제품에 대해서 100%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또 이 코로나19가 조금 지나가고 나니까 무역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유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또 캐나다에 대해서도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캐나다산 알루미늄의 미국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수출을 억제하지 않으면 미국이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이 또다시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역시 시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소식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이 BBIG라고 하는 주도주, 최근에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고 여기에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도 함께 동반 상승을 해주면서 네. 강한 모습을 어제는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이제 뉴욕 증시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하반기 경제 회복이 어둡다, 셧다운 우려감이 다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같은 경우에도 2차 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장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역성장을 막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서 3차 추경 하루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이 경제의 하방을 막는 데 주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하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금 더 3차 추경에 대한 그런 예산 시기를 빠르게 당기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돈맥 경화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파급 효과도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도 나오네요. 네. 예. 자, 그리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신설과 관련된 언급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양도소득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추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앞서서도 추가적으로 돈맥 경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산업이 다운되지 않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고 3차 추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서 또 국회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나올지도 잘 체크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살펴드렸듯이 오늘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제는 우리 시장이 분위기가 좋았지만 오늘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따라가서 조금 조정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또 힘을 보여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이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제 유가의 급락 가능성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부분을 쓴맛을 봤었죠. 이 수요가 급감이 되면 유가의 급락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또 한 번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서 앞으로 에너지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또 시장에 믹스돼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장 상황 자세하게 체크를 해드려야 되겠죠? 네. 자, 목요일 개장 분위기는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고요. 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그럴까요? 굿모닝 앤 굿모닝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지속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정책 모멘텀에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그 여러 가지 발언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장 주식 양도소득 연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동안 주식 투자자분들 이 규제 이런 부분에 몸서리친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세부 부담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도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 비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금융투자소득도 신설한다고 합니다. 22년부터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금융에 투자할 때 이런 소득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또 흐름이 나아질 수 있을지, 시장이 안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지, 또 우리 주식 참여자들이 참고를 해봐야 할, 그리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 3년 범위 손실을 2월 공제해준다라는 부분인데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게끔 정책 모멘텀의 기반 앞으로도 잘 마련되길 저희가 굿머니를 통해서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경제 정책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또 23년까지 증권거래세가 0.1%포인트 단계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증권을 거래할 때 세 부담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계속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거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을 하는데 조금 더 편한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종목 챔피언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챔피언 전략 오늘 함께 할 거고요. 이 시간 김영구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구호를 외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자, 개굴개굴. 팍팍! 네. 자, 어제 스튜디오에 나와 주시면서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품 낀 시장을 제대로 직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비중에도 강조해 주셨는데 뉴욕 증시가 간밤 보니까 하반기 경제 회복이 더딜 것이다. 코로나19 우려감도 있습니다만 이 때문에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우리가 대비를 잘 하고 있는 걸까요? 다시 한번 좀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 주식을 했을 때 15년 전이나 뭐 10년 전에는 이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경제가 어쨌든 뭐 주식가 올라가면 된다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경제의 상황과 주가의 상황은 동떨어져서 이렇게 괴리율이 많이 커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괴리율이 많이 이렇게 좁아졌어요. 이건 뭐냐면 이 투자자의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무작정 주식하면 돈 번다는 생각으로만 뛰어들었다면 지금 여러 가지 믹싱을 해서 시장에 대한 경제상의 전반적인 거를 시장에 녹아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한 발은 더 성숙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게 정말 그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근골이 되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너무 벌어져 있어요. 어제 IMF의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고 이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실물단 맨 밑에 있는 게 실물이거든요. 실물단들이 이제 표가 나는 시장이다 보니 이제 시장이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기를 정확히 맞췄으면 더 좋았을 건데요. 그 시기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 제가 현금을 많이 보유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시기가 들어야 되고 있어서 현금을 80%까지 늘렸어요. 외골수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저희 기준은 정확히 잡혀 있는 사람이라 설령 저희가 진다 한들 그래도 준비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게 우리 개인 투자자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현금이 있으면 종목이거든요. 언제든지 살 수 있거든요. 이 근시안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예요. 저기가 얘기했지만 그 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빅쇼크라고 했었잖아요. 쇼크가 되게 큰 거예요. 근데 먼저 시그널이 나왔어요. 먼저 시그널은 뭐냐면 주가를 끌어올려요. 끌어올리거든요. 이건 버블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떠넘기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시장은 앞으로 이제 트럼프의 대선에 영향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역 전쟁이라든지 중국을 뭐 흔들기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그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은 풍부하지만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크고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시장이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영향이 얼마나 더 큰 건지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글로벌 증시 한번 체크하고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하락파동을 만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락파동은 우리가 만들 때 들어 올렸다가 꺾이거든요. 살짝 들어 올렸다가 꺾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하락파동의 전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 들어 올려요. 빠진다는데 왜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요. 들어 올렸다고 꺾여요. 왜 그러면 물량을 덜게 내기 위해서 들어 올렸다 꺾이는 게 하락파동이에요. 이게 얼르트가 만든 건데요. 근데 잘 맞지는 않아요. 근데 참고할 만한 거거든요. 이게 3파는 맞아요. 하락 3파는. 그래서
다시 밑으로 빠질 확률이 되게 커요. 근데 나스닥도 마찬가지나요. 이 고점에 시그널, 그러니까 나스닥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의 인버스도 국내만 인버스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 인버스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인버스 쪽도 좋은 그 관련 ETF나 ETN 쪽을 찾아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 좀 관심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도 한번 보고요. 그다음 베트남 펀드, 중국 펀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베트남 펀드하고 중국 펀드 가입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어보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신데요. 중국은 약간 코로나19에 조금 이렇게 벗어났어요. 우리가 정점을 칠 때도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는 중국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중국의 ETF나 그다음에 중국의 지수 연동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도 중국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중국 펀드하고 베트남 펀드 쪽 관심이 있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렸던 것 같네요. 한국 환율 보도록 환율 떨어질 때 오늘도 이렇게 다시 빠르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미국의 비수지수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다음 위안화도 살짝 우리가 위안화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오늘 환율은 조금 불안정하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이시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찬가지잖아요. 꺾였어요. 고점이라 그랬잖아요. 쌍봉을 만들어 쌍봉 3,000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항상 쌍봉에서는 조심해야 돼. 이걸 뛰어넘어가면 신고가인데요. 뛰어넘지 못하면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쌍봉의 고점은 많이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를 보고 우리가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챙겨보는 전략도 맞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40달러가 목전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어제 한 5.85, 한 6% 정도가 빠졌어요. 이게 40달러가 되게 중요한 변곡점 라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40달러 딱 맞고 떨어지잖아요. 밑으로 조금 많이 빠질 거라고 봐요. 유가는 당분간 손을 대지 않는 게 맞고 40달러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에 보지 마세요. 제가 11달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유가가 한 40달러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이 걸렸지만 그 자리가 꾸역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유가는 다음부터 보지 마세요. 네, 유가는 인버스 쪽으로 보는 거예요. 레버러지보다는 인버스 쪽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불확실성이 더 커져요. 그다음에 연준의 자금은 주가가 빠지기 전에는 절대 투입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딸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들어가도 늦지 않다. 왜? 단단한 연준이 있어서 주가가 빠지기 전까지는 유동성 확산을 늘리진 않을 거예요. 회사채도 55억 달러뿐이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서 사지를 않았거든요. 연준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되게 많이 공조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요. 금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도 머리 맞고 빠졌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를 뛰어넘기까지는 조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자리가 뭐냐면 가장 중요해요. 이게 넘으면 신고가가 돼요. 그러니까 막 쭉쭉 갈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돌파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다음에 지수가 많이 급락이 나오거나 해야 금값은 많이 튀어 올라올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금값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대다 1,800달러가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물량을 좀 줄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은 쪽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은은 되게 많이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은 쪽도 관심 두는 게 훨씬 낫다. 금이 비싸니까요. 제가 금은 2년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금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많이 올라갔었어요. 예. 많이 올랐어요. 예. 이제 금은 좀 떨어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글로벌 증시는 봤고요. 우리 애플 정도 보고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들 좀 살짝 체크해볼게요. 테슬라 살짝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21선 잡고 있는데 이게 밀리면 또 한참 조정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하고 애플은 꼭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주식들이니까요. 애플도 역시 마찬가지 고점에 음봉 이제 한번 조정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국내 지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자꾸 현금 비중을 늘리라고 얘기했는데 자꾸 주가가 올라가니까 당황하셨을 거예요.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파동을 만들 때는 이 파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파동을 만들 때는 살짝 끌어올렸다가 늘려요. 그러니까 이 중간값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에서는 중심선이 되게 중요해요. 저점과 고점의 중심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버슈팅이 살짝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되게 무거운 자리고 이게 뭐냐면 이게 시그널이에요. 이제 좀 빠질 거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여기 장세 음봉이 나온 날 이게 시그널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갑자기 막 땡겨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수급주체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또 개인이에요. 개인이 부동자금은 크게 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주가를 끌어당기는 그 실물단이 이제 슬슬 7, 8월, 9월 달에 나온다. 그래서 대응을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라가는 수보다 떨어지는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중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은 올라갈 텐데 종목이 안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바닥주를 건드려야 돼요. 따라가면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주를 잡아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고요. 떠 있는 종목이나 뭐 그런 종목들은 리스크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보다는 떠 있는 종목보다는 이제 바닥주에 떨어질 때 그런 종목이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런 그 테마주를 잘 찾아서 대응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종목 좀 AS 해볼게요. 아모레포시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종목 있는데요. 아모레포시픽은 어제 바닥에서 살짝 양봉 하나 나오는 경우가 있네요. 15만 원도 빠질 수는 있는데요. 이 밑에서는 15만 5천 원 밑에서는 좀 사서 모아서 끌고 오면 될 것 같아요. 박스권이거든요. 이게 옛날에 제가 셀트리온 1월 달에 추천을 드렸을 때도 똑같은 자리예요. 바닥을 잡는 박스권 자리예요. 그래서 박스권 한 대는 매수, 그다음 박스권 상대는 사는 전략 쓰면 되고요. 좀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에 볼 때는 업종에 순환매가 들어오면 중국 관련주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코로나19에 대한 그동안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행, 항공주보다는 이런 화장품 관련주가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GS건설 이거는 시장이 나빠지면 고용정책, 일자리 관련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와 경기가 더 안 좋으면 SOC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해야 될 거고 일자리 증가하기 위해서는 SOC 쪽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S건설 나왔고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접촉과 국면이에요. 제가 2년 전에 현대건설을 그때 추천을 드렸었어요. 진짜 욕을 많이 먹었었던 것 같아요. 막 추천하고 막 빠지니까. 근데 현대건설이 어떻게 됐었냐면 엄청 큰 시세를 내면서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가 이쪽 어디에서 추천을 드렸었어요. 근데 많이 빠졌다가 급등이 나오는 거 보고 사람들이 김영구 종목은 기다리면 다 수익이 되는구나. 그때 조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인정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목이 빨리 안 가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종목군으로 갖고 와서 좀 시장 대비 좀 반대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지면 올라갈 때가 많고요. 올라가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바닥수를 많이 추천해 드리는 그 이유니까요. 시간이 더디고 하더라도 꼭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인버스는 말 안 해도 되겠죠? 바닥 내에서 잡아놨고요. 6,000원 밑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잡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 8월 9월달은 인버스 쪽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그 매기가 쏠릴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급등주보다는 밑에 떨어져 있는 종목들 끌고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지금처럼 릴렉스하면서 종목은 현금 보유 80%까지 가져가라는 거는 나중에 보면 편할 거예요. 미국 시장에 떨어지더라도 현금이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그걸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정도에 제가 미국 쪽 인버스 쪽을 한번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그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팅방에서도 실시간 댓글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발빠르게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 금융세제 개편 방안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종합을 해보면 금융소득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동일 세율로 과세하겠다라는 게 골자였습니다. 그동안 복잡한 금융세제로 골머리를 썩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혁신을 뒷받침하고 상생적인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밝혔으니까 금융세제 개편 방안 여러분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주식 챔피언 쇼가 9시 40분부터 생방송됩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 고려하고 싶으신 분들 직접 상담 신청 가능한데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스쿱 스나이퍼입니다. 어제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붙어주면서 코스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을 순매수해주면서 상승세가 1% 넘게 나왔는데요. 외국인이 3천억 원 넘게 코스피에서 순매수,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함께 순매도하는 상황이 어제 나타났고요. 자, 다음은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함께 동반 순매수를 해주면서 코스닥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칠 수가 있었는데요. 개인은 126억 원, 외국인 670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반면에 여전히 좀 매도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모두 매도하면서 기관은 아직까지는 순매수의 흐름을 잘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그저께였나요? SK바이오팜에 대한 이야기들 해드렸는데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주 청약이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금이 몰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번 예상을 해봤었는데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자, SK바이오팜이 IPO의 새 역사를 어제 결국에는 썼습니다. 자, 일반 공모 청약의 경쟁률이 무려 323.02대 1을 기록을 했고요. 청약 증거금만 무려 30조 9,900억 원, 그러니까 약 31조 원이 몰렸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 전에 기록이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제일모직의 기록을 깼고요. 개인들의 돈이 SK바이오팜에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결론적으로 청약 증거금을 한 791만 4천 원 정도를 만약에 청약 증거금으로 내셨던 분은 한 주를 받게 됩니다. 엄청난 자금이 몰렸고 경쟁도 엄청나게 치열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금이 많은 세력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돈을 투입했지만 조금아마 주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91만 원 상당의 청약 증거금을 투자를 했어야 한 주를 배정받는다는 것. 그만큼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이 SK바이오팜에 펼쳐졌고 관심이 쏠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공모 청약에 무려 31조 원이 몰렸습니다. 이 숫자를 저도 참 믿기지가 않는데 자, 그 전에 핫했던 IPO, 주식이 상장을 했을 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그 전에 역사적인 종목들을 한번 제가 추려봤습니다. 자, 제일모직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제일모직의 청약 증거금이 무려 30조 원이 그때 몰렸었는데 그때도 경쟁률이 195대 1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경쟁률을 이번에 SK바이오팜이 보여줬던 것이고요. 그게 2014년의 일이었고 그전에 2010년에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삼성생명이 그때 상장을 할 때 그때도 엄청난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19조 8천억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몰렸기 때문에 그때도 뭐 대단한 경쟁이었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SK바이오팜과 또 비슷한 업종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에 상장을 할 때만 해도 기관 쪽에서는 엄청나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관심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치열했는데 일반 투자자들에게서는 별로 좀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45대 1을 기록을 했고 그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10조 원이 몰렸는데 자, 이번에는 무려 보시는 것처럼 청약 증거금만 3배 넘게 몰리는 모습이었고요. 경쟁률도 엄청나게 치열하게 펼쳐지면서 SK바이오팜에 대한 관심이 여기저기서 쏠렸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SK바이오팜의 이번에 공모주 청약이 이렇게 대박을 터뜨리고 관심이 쏠렸던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착한 공모가로 기관의 수요가 폭발했다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SK바이오팜에서 자체적으로 기업 가치를 한 3조 8천억 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이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SK바이오팜이 3조 8천억 원을 내놨을 때 생각보다 크게 나오지 않는다. 생각보다 되게 낮게 책정을 했는데 라는 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장에 예상했었던 것은 SK바이오팜의 시장의 가치가 한 5조에서 6조 원 사이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SK바이오팜이 오히려 거품을 빼고 조금 몸값을 낮게 스스로 책정을 하면서 거품을 빼는 착한 공모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최종 공모가도 역시 공모밴드의 상단이었던 49,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 수도 물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조심조심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IPO를 진행을 하자라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기관이 이것에 대해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줬고요. 경쟁률이 835대 1 기록하는 엄청난 경쟁률. 기관 내에서도 내가 웃돈을 더 주고서라도 SK바이오팜을 사겠다, SK바이오팜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경쟁 심리가 작용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참여한 기관 내에서 참여한 건수가 1,076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869건이 공모밴드를 초과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그야말로 SK바이오팜에 대한 관심이 기관에서 일단 수요가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주다 보니까 개인들도 역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폭증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시젠 할 것 없이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는 것도 역시 그렇다면 SK 쪽에서, SK그룹에서 하는 제약바이오는 어떤 회사일까라는 관심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개인들도 투자할 만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고 증시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자금들이 역시 SK바이오팜에 그럼 나도 한번 베팅을 해보자라는 심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청약 첫날, 이 SK바이오팜의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공모주 청약이 있은 첫날에 이 대표 주관사죠. NH투자증권의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자, 최근에 이 홈페이지가 마비됐다라는 이야기는 참 들어보기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NH투자증권의 많은 개인 투자자들과 관심이 쏠리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이 SK바이오팜에 대한 청약에 대한 열풍이 일었다는 것도 역시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SK바이오팜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7월 2일에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장에 대한 열기가 좀 지나간 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이 코스피 200 조기 편입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시장의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시총 코스피 상위 50위 이내에 만약에 랭킹이 되면 정기 변경일 이전에도 코스피 200 지수로 편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SK바이오팜도 이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자, 시총 기준으로 해서 한 4조 2천억 원 정도의 몸집이 커지면, 그리고 SK바이오팜의 주가가 한 54,100원 정도까지만 올라가게 된다면, 자, 그렇다면 이렇게 SK바이오팜은 코스피 200 지수로 바로 편입될 수 있을 것이다. 코스피 200의 조기 편입 조건, 이 위의 조건들을 달성하게 되면 9월 11일에는 SK바이오팜이 코스피 200 종목에 편입이 될 예정인데, 자, 이렇게 된다면 기존의 이런 자금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자금이라든지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SK바이오팜 코스피 200 조기 편입의 효과는 어느 정도가 나올지 다음 페이지를 확인해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자,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상장 초기의 작은 유통 물량은 주가에 긍정적인, 아까 말씀드렸죠. SK바이오팜은 주식 수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한된 주식 수를 가지고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코스피 200의 추종 자금이 기본적으로 60조 원 정도로 가정할 경우에 만약에 SK바이오팜이 조기 편입이 될 시에는 패시브 자금이 900억 원 정도는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급을 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SK바이오팜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도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많은 개인들의 자금이 쏠렸던 SK바이오팜 과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7월 2일에 화려하게 데뷔할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오늘 찾아봤는데요. SK가의 효자 종목이죠. SK텔레콤과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한 종목들, 그런 증권사의 리포트 눈에 띄어서 지금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알아볼 거고요. 자,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이걸 다 설명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선 대략적인 기호만 설명해드리면 2분기 매출액이 8
8조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이익이 1조 원, 거의 뭐 2조 원 가까이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 대비해서는 괜찮을 거고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분기 대비 곱하기 2배 예상했습니다. 전반적인 대략적인 부분은 리포트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반기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디램과 낸드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예상과 달리 가고 있다고 하는데 디램 쪽 살펴볼 텐데 우선 디램은 서버와 그리고 스마트폰 두 종류로 나누거든요. 네, 서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사실 코로나19 이전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요. 재고가 확충이 되면서 하반기에 수요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겪으면서 보니까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구축 물량이 예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예상보다 구축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하반기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 증사 물량에 대해서 좀 떨어질 것이다, 제한적인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자, 서버 시장은 일단 이렇고요.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스마트폰 시장은 어떨런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상반기 같은 경우에 계절적으로 비성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코로나19 지나고 나서 보니까 코로나19가 좀 심했잖아요. 그래서 락다운, 제재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상반기에 타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면 반사 이익으로 하반기 조금 더 괜찮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봤을 때 계절적인 플러스, 계절성 플러스 그리고 하반기 락다운 해제 효과 때문에 하반기 쪽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버와 그리고 이 스마트폰 시장을 디램 쪽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서버 시장보다 더 괜찮다라는 흐름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디램 시장은 무난하겠구나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요약만 해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낸드 이게 조금 더 효자 섹터가 될 거라고 하는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램에 비해서 낸드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 참여자가 많고 업체별로 제품 믹스 상황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SSD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드 디스크를 대체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반도체를 투입해서 저장 장치 장비다.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SD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낸드 매출 약 40%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 SSD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살펴볼 거지만 40% 후반으로 추정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장의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세계 최초로 6세대 128단 4D 낸드 플래시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더 잘 된다면 128단의 비중이 일정 순위 돼야지 이 구조 개선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게 낸드 쪽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낸드에서 중요한 게 SSD고 그 안에서도 중요한 게 ESSD라고 했는데 이게 증가하고 있구나.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눈으로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페이지 만나보면요.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 유지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목표 주가 12만 원을 유지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램, 낸드 나눠서 살펴봤잖아요. 근데 디램 고정 가격 상승 이런 부분으로 1분기가 저점이래요.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목표 주가 12만 원을 유지한다라는 부분이니까 살펴보시고요. 하반기 특히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 개선세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SK텔레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참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는 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쪽 리포트에서 하나금융투자인데 강력하게 7월 시장은 달라질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SK텔레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세요라는 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분기 실적 앞두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사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이쪽에서 중요한 부분이 주주이익 환원 금액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배당금 그리고 자사주 소식을 알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환원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20년도 그리고 21년도 19년 대비해서 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긍정적이다라고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장기 이익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 뒤 이 부분입니다. 분기별로 이동전화의 ARPU인데요. 가입자당
평균 매출을 뜻합니다. 이걸 보니까 지금 20년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앞서서 본 주주 환원 그 금액이 커지고 있는 게 이제 7월이고 앞으로 8월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익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그런 종목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시장이 많이 달라질 것이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반기 자사주 추진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 잠시 살펴보면요. 현재 주가가 낮은 상태여서 투자 매력이 높고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 활용이 용이한 상황이고 M&A 전략적 제휴 시 활용이 가능해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을 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이후에 SK텔레콤 보면요. 33만 원을 유지하라라고 얘기했고요. 리스크 없는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지 적기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배당 수익률, 그리고 이동전화 ARPU 앞서 말씀드렸고요. 3분기 영업이익 증가 가능성, 요금 인가제 폐지 넷플릭스 규제 법안,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앞서서 이 자사주 배당금, 그리고 5G 시대, 이러한 요소 때문에 7월 시장을 강력한 변화를 예고하면서 긍정적인 판단 내놨으니까 SK텔레콤 33만 원 유지의 그런 흐름들 잘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SK가의 효자 종목이 될 수 있는 SK텔레콤, SK하이닉스 투자 의견 매수 유지의 흐름들 만나봤습니다. 이상 여의도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헬스캔들입니다. 오늘은 한화투자증권의 정원정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우선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일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는 우선주, 왜 이렇게 연일 치솟았던 건가요, 전문가님? 뭐 시장에서 아무래도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뉴스나 이런 데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선주라는 게 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거는 흔히 말해서 보통주라고 네. 하고 이거와 다르게 이제 같은 종목인데 우선주라고 따로 상장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보통주와 좀 다른 점은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배당금이 조금 더 나온다라는 점. 그 말은 보통주 움직임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같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주보다는 상장 수량이 이제 좀 작기 때문에 어쨌든 이 거래 어떻게 보면 뭐 갑자기 시장에 뭐 매수가 몰린다거나 네. 하면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주와 같이 움직이는 궤를 같이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최근에 뭐 6월 들어서 특히 삼성중공업 우선주, 네. 그다음에 뭐 삼성 SDI 우선주, 뭐 하나 우선주, 그러니까 우선주가 들어간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맞아요. 맨 처음 얘기했던 삼성중공업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6월 초에 한 5만 원 하던 게 얼마 전에 한 96만 원까지 갔다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고 네. 다른 우선주들 역시 최근에 급등과 급락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상장될 수 있는 수량이 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몰렸었을 때는 급등이 막 나옵니다. 근데 네. 반대로 이 갑자기 매수 물량이 사라지고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해야겠다라는 그런 투자자가 있다라고 하면 또 반대로 이제 상장되어 있는 수량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는 순간 또 급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최근에는 급등은 한번 나왔었고 그다음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투자 주의하는데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다가 흔히 말하는 보통주와 이제 괴리율이 상당히 심각해졌습니다. 네. 일반 종목들도 물론 이제 3월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이 우선주만큼 이렇게 급등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보통주와 우선주 이 상승률 차이
사이가 상당히 괴리율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괴리율이 벌어진다는 거는 언젠가 다시 합쳐질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보통주가 다시 급등을 하기보다는 우선주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이 우선주들이 급등 후에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섣부른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우선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주가 뭐 연일 상한가 행진을 달리고 다시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때다 싶어서 다시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다. 항상 우선주의 급등은 주의하시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종목 하나 더 짧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썬데이 토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팡4 신작 효과 기대감으로 연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썬데이 토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예, 썬데이 토즈 흔히 예전에 이제 저희가 국민 게임이라고 네. 했었던 애니팡 시리즈가 이번에 애니팡 4가 나오는데요. 맞아요. 사실 애니팡 3가 나온 지 한 3년 9개월 만에 새로운 신작이 나왔습니다. 애니팡 3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약자 수가 156만 명인데 네. 얼마 전에 애니팡 4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자 수가 166만 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사전 예약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거기에는 이번에 광고 모델이었던 아이유가 광고에 등장하고 네. 나서부터 사전 예약자 수가 급등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신작 효과에 따라서 썬데이 토지의 실적도 상당히 성장할 것이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한 최근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실적이 역성장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역성장에서 벗어나서 전년도 영업이익이 28억이었는데 올해는 한 200억 이상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점프업이 된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중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2만 원을 가볍게 돌파하고 3만 원대 지금 안착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생각을 해서 썬데이 토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2만 원을 일단 안착을 했기 때문에 3만 원대 지금 있는데 더 위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가 매매 전략도 짚어보고 갈게요. 3만 원대에서 그러면은 어디까지 조금 더 목표가를 설정해 보면 좋을까요? 어제 종가가 3250원이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에 한 4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실적을 봤었을 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2만 5천 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만 5천 원 설정하시면서 애니팡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썬데이 토지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와 종목 살펴봤습니다. 더 많은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한화투자증권의 정원정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2부와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하락세가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앞서서도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또 미국의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 또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야기, 보호무역제를 다시 카드를 꺼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오늘 시장에 조금은 그림자를 드리울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걸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관련주 그리고 온택트 관련주는 조정이 제한적이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 시장과 좀 닮아갈지, 우리 시장이 닮아갈 수 있을지 잘 파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시장과 연동되는 경향이 우리 시장이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조정이 나올 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가볍게 조정을 극복해가면서 시장을 마감할지 아니면은 또 큰 폭의 조정이 나올지 이것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으니까요. 네. 제가 개장하면서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머니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함께 전체적인 시장의 시각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어제까지 우리 시장이 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뉴욕 시장이 새벽에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뭐 좀처럼 줄질 않습니다. 아유, 234명이 누적 네. 확진자고요. 어저께만 해도 3만 6천 명이 네. 갑자기 급증을 하네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주가는 사실 하반기의 경기 회복을 지금 땡겨서 갖고 온 거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큰 우려가 되는 이 재확산, 여기에 지금 V자 반등이 조금 이제 모멘텀을 잃지 않느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어떤 상승 피로감 더하기 반전의 기회가 안 생기는 부분.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확진자 재급증의 이제 추세를 보면 지금 917만 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환자가 확진이 됐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면은 1000만 넘어가거든요. 네. 거기다 지금 뭐 47만 명 이상이 지금 사망자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잡아지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2분기에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초가 분기 말이면서 반기 말이기 때문에 그쵸. 좀 정리하는 부분들이 가는데 우려점은 이겁니다. 2분기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대형 연기금들이 자금 이동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골드만삭스, 뭐 JP 모간 거기는 600에서 한 700억 달러 정도를 지금 옮길 계획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웰스파고도 한 350억 정도니까 대형 연기금이 어떤 식으로 자산을 이동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분기 말과 반기 말이 겹치는 6월 말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금 뉴욕 증시, 특히 뉴욕 증시만 본다면 미국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20년 만에 최고로 높습니다. 네. 그 퍼가 지금 21, 22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그 지금 이제 모든 시장의 참여자들이 바라는 게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적이 나쁘면 좋을까요? 아니면 뭐 그래도 괜찮게 선방한 게 좋을까요? 나쁘게 나올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쁜 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좋게 나와야 되겠죠. 아니 근데 저는 더 나쁘게 나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바닥이라는 아예 인식을, 확인을 시켜주는? 확인을 시켜주기 때문에 아. 어중간하게 나올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사실 기대할 건 하나도 없죠. 거기다 IMF가 어저께 발표한 거 보면은 세계 성장률도 마이너스 4.9. 그쵸. 우리나라도 지금 뭐 1.2에서 0.9 더 내려간 마이너스 2.1까지 나오는데, 저는 지금 나오는 숫자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과도한 네. 지적이 나오실 수 있겠지만 2분기 실적 나쁘면 나쁠수록 증시에는 좋다. 그래서 완전히 바닥을 확인을 해야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가고,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이제 지적을 잘 하셨지만 미국 시장과의 동조가 지금은 이 하반기 초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그리고 미국의 흐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해주셨고, 미국 시장과 최근에 연동되고 있는 우리 시장의 움직임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오늘 시장이 또 어느 만큼의 조정폭이 나올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8시 56분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재 앵커와 함께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과연 출발을 할지, 조정폭이 어느 정도 나올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 앵커 전해주세요. 네, 오늘 목요일 개장 4분 전입니다.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이슈부터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러 가지 금융 세제 개편 방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이게 괜찮은 것으로 봤는데, 사실 이 비중에 더해서 하나가 더 있었죠. 금융투자 소득을 신설하겠다.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모든 투자 상품의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러면은 주식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기분 나쁘죠. 어찌 보면은 그 소위 말하는 중산층 서민들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이 어찌 보면 부동산과 그리고 이런 투자, 뭐 재테크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세금을 매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직원거래세 같은 게 0.25%에서 0.15% 정도 인하를 하는데 제가 차라리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33%를 부과를 하게 된다라면은 뭐 주식시장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2012년인가 11년도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ELW가 ELW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됐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손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투기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때 당시 증거금을 매기게 되면서 ELW 시장이 확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런 현상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양도세 단순히 33%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찌 보면 또 재산이 노출이 되게 되면서 이게 또 세금 부과 대상으로 또 전이가 될 수 있게 되죠. 물론 양도세 부과 이걸로 끝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도세 물론 부과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런 부분까지 부과가 되게 된다라면은 이게 이중과세, 삼중과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주식시장이 완전히 확 죽어버리진 않겠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뭐 펀드라든지 채권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대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찌 보면은 소위 말하는 비과세라는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조금은 세금을 피할 수 있을 만한 재테크 수단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상당히 조금 아쉬운 정책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상승하기 좀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뭐 대표적으로 개인 투자자분께서 많이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인 키움증권이라든지 미래세대우라든지 이런 삼성증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시장 하락 영향도 지금 현재 미국 증시 영향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또 분석이 엇갈리는 게요. 주식 네. 투자자의 상위 한 5%만 과세가 되고 대부분의 소액 네네. 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좀 또 이후에 또 전문가님들과 함께 얘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 자, 그러면 좀 공시 내용 잠시 언급을 해드리면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4.6% 상승 출발을 예상하는데요. 주사세 이 4조 7천억 원 정도 기술 수출 계약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병원에서 맞던 링거를 집안에서 편하게 좀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바이오 수출에도 대박이다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3% 강세 흐름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5년까지 5,502억 원 규모입니다. 2차 전지용 일레폴이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5만 원 선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CS 윈드도 이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는데 1% 상승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3대 주요 지수가 3% 가깝게 급락을 했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하반기 경제 회복의 그림자를 그리울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요.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금융세제 개편안도 저희가 개장 전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분석은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자, 오늘 양시장이 1%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30포인트 가깝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2131선에서 하락을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 역시 1% 넘게 떨어지면서 750선에서 동반 하락 출발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네요. 자, 달러 원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어제 9거래일 만에 1,200원 선을 하회한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경제 지표가 개선됐다라는 흐름인데 오늘 다시금 1,2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변동성이 느껴지죠? 어제 대비로 했을 때는 8원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이고 원화 약세 현상이 이어지면서 1,207원 60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거죠. 1% 약세 흐름으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일까요? 22,300엔대 밑에서 출발하고 있는 흐름으로 엔고 현상에 약간 힘들었었는데 107엔대의 흐름을 보이면서 약간 좀 올라왔네요. 환율단은 이 부분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전반적인 오늘 개장 분위기 살펴볼게요. 팀장님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네, 일단은
일단은 뭐 예상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양시장고도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제가 봤을 때 다시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전 6월 초까지 증시가 이 코로나가 빨리 해결이 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 심리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투심이 호전되면서 시장이 상승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투심이 호전이 되기 상승을 이어왔는데 이제 또 다시 코로나가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경기가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불안 심리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늘 뭐 크게 하락 출발한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코로나 이슈가 다시 재부각된 것이 시장의 가장 큰 악재라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 35위권 내에서도 지금 상승한 종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1%에서 2% 내외 어떤 전반적으로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알테어 지원이 3.5%, 시젠이 3.3% 그리고 제넥신이 0.2%가량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반적으로 코스닥도 마찬가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1%에서 2% 내외로 약세 출발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일단 특징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양시장고도 1.4%, 1.2%까지 약세 출발을 하게 되면서 일단 어쨌든 뭐 약세 출발하고 난 다음에 일단 장 초반만 잘 버텨주게 된다라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전강 후약도 가능한 전약 후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가늠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종목별 등락 현황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수가 1,100 종목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760 종목 정도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약세 출발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증시가 뭐 코로나가 그 이슈가 재부각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하락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갭 하락 출발하고 난 이후에는 저가 매수도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전략공학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 종목 수가 상당히 좀 우위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락 종목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45억 그리고 기관이 165억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급락 출발한 거 대비해서는 뭐 수급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기관 같은 경우는 어저께 IT 중심에서 매수가 상당폭 크게 나왔었는데 아침 쪽에 IT 섹터 중심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특징이고요. 반대로 뭐 건설업 그리고 비용석 광물 쪽에서 소폭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전일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시장이 급락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제약에서 73억 그리고 전기전자, IT에서 42억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서 전일 매수했던 섹터들 중심에서 소폭이나마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특징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닥 수급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170억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서 전일에서 오늘도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69억 그리고 개인은 66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외국인들이 170억 정도 매수를 한 상황 속에서 IT 섹터가 40억, 제약이 37억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서 코스피에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전일 매수했던 섹터들 중심에서 소폭이나마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장초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종목과 업종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은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진 머티리얼즈 저희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드렸는데요. 신규 증설 공시와 더불어서 중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흐름들이 있죠. 예상 대비 고객의 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오늘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면서 4.6% 강세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5만 1,000원 선을 돌파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동원 산업이 강합니다. 2.4%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치 나타나고 있고 자회사, 스타키스트 유의미한 실적 개선이 지속이 된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자, 오늘 태고사이언스가 8% 넘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보적 세포 배양 기술을 보유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회전 근개 파열 치료제입니다. 이 글로벌 임상 신청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태고사이언스가 오늘 7%, 8% 강세 흐름으로 3만 원 선을 뛰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에이스테크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2분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소폭 적자는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3분기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상황
상황인데요. 지연된 국내의 5G 인프라 투자 재개 이런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장비 발주가 증가하고 필터 자동화에 대한 그런 부분, 생산량이 증가를 한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매기가 쏠려 있다라는 부분으로 아침 증권사의 리포트에도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2.8% 상승하면서 11,000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에이스테크 흐름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외의 주요 특징주 조금 더 봐드릴게요, 팀장님. 네. 예. 일단은 특징적인 부분이 아침에 그 히토류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일단은 특징 테마로서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세너텍 같은 경우에 8%,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6%, 티플렉스가 4% 강세를 좀 보이게 되면서 오늘 급락 상승에서 상당히 조금 테마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백악관에서 부정을 하긴 했지만 일단 중국과의 어떤 그 코로나로 인했던 그 무역 분쟁 가능성 이슈가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히토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에서의 이슈에 어떤 테마를 엮여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은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 쪽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가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502 4%, 5% 그리고 웰크런이 5.1%, KM이 3%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백신 관련주인 지능생명과학, 이글벳, 바이오니아, 우정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일단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장 초반에 히토류 그리고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주로서는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을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22%가량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 반사필름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해서 계속 급등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랩지노믹스 50 수젠텍, 웰크론 모나리자 앞서서 좀 겹치는 종목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뛰는 종목들 말씀드렸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안국약품 FST 이게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하 프론테크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한성기업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4.6% 강세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장 이후 8분 지났습니다. 조금 더 다각적이고 정확한 분석 함께 들어보시죠. 경제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오늘 시장 일단은 하락폭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한 734개 종목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1,000개 넘는 종목이 하락세. 또 하나 좀 체크해드려야 할 종목은 코미팜이 있는데요. 코미팜이 오늘 장 시작 전에 공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파나픽스와 관련해서 이탈리아 쪽에 의약품 임상 2333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미국 쪽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이번엔 유럽 쪽으로 좀 시선을 돌린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코미팜이 4% 넘게 좋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 5% 넘게 상승하고 있네요. 코미팜의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보다 하락세가 좀 나오지 않고 있고 앞서서 저희가 자막으로 여러 가지 증권사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고문님께서는 아예 실적이 안 나와야 좀 네.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그러니까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니까요. 네. 특히 이제 지금의 그러니까 결론만 먼저 말씀하면 네. 질서 있는 조정이 나올 것이냐. 그러면 이제 어느 기업들은 실적이 좋고 어느 기업들은 실적이 나쁘고 이런 혼조세보다는 네. 바닥을 형성해 주는 것이 향후에 굉장히 좋은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이거 옛날에 봤는데 이런 현상 봤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요. 지금 보세요. 대형 기술주하고 온택트 종목에 지금 굉장히 쏠림 현상이 있었어요. 네. 그게 언제적 일이냐면요. 4월 달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냐면 당시 5월 달에 우리가 고점들을 형성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기에 이제 드디어 소위 말하는 이 세컨드 라운드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는구나. 네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 관련주들이 쭉 끌어오르고 그다음에 2차 전지 바이오 등이 쭉 갔거든요. 네.
지금 그 형태가 재현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이제 격언들이 많습니다만 주식시장은요 계속 역사가 반복합니다. 그냥 그렇죠. 플레이어만 바뀌는 거지. 지금 그럼 흐름으로 봐서는 세컨드 라운드 간다. 우리가 순환매장에 다시 세컨드 라운드 시작하는 게 요번 주 말 다음 주부터는 그 장세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지금 뭐 굉장히 펼쳐놓으셨을 수도 있어요. 포트폴리오가. 네네. 지금은 이 소위 말하는 종목을 조금 줄이시면서 압축해야 한다. 실탄을 조금 갖고 계시면서 이 순환매가 과연 우리가 4월달, 5월달, 6월달을 지나면서 봐왔던 부분들 이것을 재현할 것인가? 저는 재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 뭐 나오신 거 한 3개월치 차트만 보시면은 이건 답이 나오거든요. 네. 거의 지금 코로나도 5월 코로나 관련주도 5월 뭐 고점까지 거의 밑에까지 올라오는 부분들로 봤을 때 저는 세컨드 라운드 턴어라운드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최영호문은 이제 2차적인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데 과연 그런 추이가 나타날 수 있을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오늘의 피셜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시간 9시 12분을 지나갔습니다. 개장 10분, 12분이 지나갔는데 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봐야 할 종목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제안한 오늘 확인해봐야 할 종목들을 이재 앵커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 오늘장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세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기영재 이데일리온 전문가의 진입 뮤직을 확인해 볼 건데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에서 진입 뮤직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온라인 음악 서비스 그리고 음악 유통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정부 지원 산업에 대한 선정 이슈가 있는데 5G 실감 음악으로요. 파악해 보시고요. 자체 시스템상 상승 신호가 포착이 된다라는 가능성입니다. 매수가 3,100원, 목표가 3,700원, 손절가 2,700원 라인이고 아시다시피 음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모습 여러분 보실 수 있죠. 자, 지금 장중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이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진입뮤직 2% 약세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3,135선에서 시가 대비해서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하는 모습 이어지네요. 과연 오늘 좀 뒷심이 나올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유창희 대표가 새빨간 스캔들에서 카카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21년도 내년입니다.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 언택트 관련주로 시장 확대가 되면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이죠. 카카오뱅크 흑자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곧 BEP 달성 가능하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픈 뱅킹 그리고 거래 대금 증가 이런 모멘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카카오가 매수가 27만 원, 목표가 33만 원, 손절가 24만 원 라인을 제시해 주셨고 현재 카카오의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는 1.6% 약세 흐름으로 출발했고요. 28만 원 하회하면서 출발하는 카카오입니다. 챙겨보시죠. 자,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주식공장에서 김연겸 팀장이 효성중공업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 중공업 부분 1분기는 부진했는데 그래도 2분기는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개선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건설 쪽에서도 대규모 신규 수주 모멘텀과 더불어서 수주 잔고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 이고요. 최근 린데와의 합작을 통해서 22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자해서 연간 1.3톤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수소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충전하는 충전소 이런 밸류 체인을 이끄는 그런 관련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효성중공업입니다. 매수가 28,500원,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6,000원 라인이고 현재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8,000원 선 위에서 올라가면서 시가 대비 상승분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대비 현재 주가 흐름 500원 상승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까지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12시 50분 생방송으로 주식공장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경제 전문가와 기자의 분석으로 저희 낱낱이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시장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계속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이 어쨌든 조정이 나옵니다. 미국 시장에 좀 영향을 받아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락폭이 1% 초반대 1.1% 코스피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0.7%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은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뭐 질서 있는 조정이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좋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정태근 팀장님은 오늘 조정 질서 있게 좀 조정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냥 저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냥 방향성 없이 오락가락치기 그런가요?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 아까 동시까지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지금은 좀 아쉽게도 상승할 이유도 없고 그쵸. 하락할 이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락가락 방향성 없이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건 없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 증시가 네. IT, 자동차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어제 시장이 가나? 이런 그러니까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내용을 뜯어보게 되면은 이게 호재가 아니란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파기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뒤집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악재가 해소가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것도 악재잖아요. 악재가 해소가 된 거고 그리고 유럽의 제조 PMI, 미국의 제조 PMI 50을 넘어가는 확장이 아니라 아직까지 50 아래쪽이고 그리고 코로나 이전 수준에도 49, 50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 구간에서 그러니까 2200포인트를 돌파할 어떤 새로운 호재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그동안 안 좋았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수가 더 간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것도 반대로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악재 맞습니다. 이거 분명히 뭐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올해가 다 지나가더라도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악재고 그런데 중요한 건 증시에서 3월 달과 같은 그런 급락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증시가 급락을 했을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중앙은행에서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듯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어쨌든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대처가 나온다는 측면에 봤을 때 코로나라는 것은 위험한 건 맞지만 증시에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악재로서는 영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호재도 없고 악재가 나온다고 하도 영향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횡보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어떤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호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서두에 새로운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연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정태근 팀장은 새로운 건 없었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최양호 고문님은 네. 2차 그래도 2차 상승에 뭔가 또 네. 사인은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턴어라운드 이제 되고, 저는 이제 코로나 이슈가 이제 재점화가 된 겁니다. 이 정도면은 뭐 하루에 지금 브라질은 4만 명, 미국은 3만 6천 명 이렇게 이제 뭐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네. 이슈가 이제 다시 재점화되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의 주가 수준은 하반기에 경기 회복을 완전히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감한 거예요. 민감하다 보니까 이게 악재와 호재에 뭐 조그만 뉴스거리에도 지금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물 위에서 보니까 굉장히 잔잔하거든요. 서로 상쇄를 하니까. 그러나 굉장히 민감해진 그런 상황이라고는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들여보니까 4월, 5월
이 굉장히 급등할 때 모습을 갖춰갑니다. 거기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반도체까지도 여기에 합세를 한다 그러면 세컨 라운드가 되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힘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 순서가 이렇죠.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갑니다. 그러면 2차 전지나 이제 바이오들은 굉장히 올라가 있고요. 거기에 반도체가 가는데 가장 여기에 힘을 내어줄 것은 경기민감 대형주죠. 6월 10일 이후에 경기민감 대형주들이 지금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한 달을 안 움직이면요, 이거는 움직일 힘 다 쌓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에 분명히 한번 주가가 흔들릴 수는 있으나 그것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는 나쁘면 나쁠수록 우리 증시에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닥을 확인하는 것이 증시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자, 세컨 턴어라운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먼저 이제 말씀드리는데 네. 이제 지금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좀 빼면서 큰 흐름만 말씀드리는데 제가요 다음 주에 네. 우리 상반기 좀 분석하고 하반기에는 정리해볼까요? 어떻게 하는가 좀 더 요런 지금 말씀드린 차원에서 분석을 해서 다음 주 우리 굿모닝 놓치시면은 후회하시는 그런 이 분석을 다음 주에는 좀 준비를 해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 최영호 고문님께서 상반기를 한번 정리해보고 후반기 전략까지 세워주신다라고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정태근 팀장님은 일단은 뭐 지지부진한 양상이 계속 나타나라고 좀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희가 포트를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실적 발표도 이제 앞두고 있고 저희가 포트를 한번 조정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2분기 실적 시즌 다가오기 때문에 실적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전반적으로 나쁘다라는 것은 그 고문님도 말씀하신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도 음식료 섹터 쪽으로 일단은 업종으로 좀 압축을 저는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바이오. 그러니까 음식료하고 바이오 쪽은 계속해서 관심을 좀 저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물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스 그렇고 셀트리온 그룹도 그렇고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증시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가는 놈만 간다. 네. 그게 좀 있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제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높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높은 데도 계속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는 말에 올라타라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이게 극으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계속해서 의심을 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그런 좀 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인터넷이 그 서두에 말씀드린 바이오라든지 음식료라든지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인터넷,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쪽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종목들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연관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최근에 조금 이제 주가가 턴어라운드 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좀 모바일 게임. 그러니까 NC소프트 같은 경우 지금 많이 높아요. 저 같은 경우는 NC소프트 같은 경우 100만 원 돌파가 될 거라고 좀 저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지금도 자막 나가지만 W게임즈라든지 썬데이 토즈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펄어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조금씩 돌아져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도 높은 것은 좋아하진 않지만은 NC소프트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음식료라든지 모바일 게임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최영호 고문님께서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에 뭐 공개를 해주시겠지만 실적 시즌 앞두고 살짝 간단하게 저희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보세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이 위험자산 안에서 리밸런싱이 필요하신데요. 네. 그러면 종목 수를 지금 줄이시는 것이 가장 지금은 효과적인 부분들이고요. 어떻게 지금 이제 7월 달 그다음에 뭐 이 실적 발표 이런 것들 지표들 나오기 시작하면 이 3분기 회복 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들이 지금 이제 눈앞에 이제 코앞에 와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보시면서 순환매 장세의 흐름 이것을 따라가시는 게 지금 세컨 웨이브의 두 번째 물결에서 여러분들이 잘 수익률을 높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세한 내용
다음 주에. 공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제 시작 시즌 앞두고 정태근 팀장은 실적이 그나마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음료라든지 아니면 잘 가고 있는 종목에 좀 올라타는 전략을 세워주셨고 최영호 고문님께서는 조금 더 길게 보고 지금은 좀 압축한 다음에 포트를 줄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오늘은 조금 상반된 이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잘 선택하고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하고요. 두 분이 가져오시는 정보 다음 주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택한 고수의 픽 5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네오위즈인데요. 하반기 웹보드 성수기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감이 있다고 하고요. 규제 완화 이슈와 함께 전통적 비수기인 2분기에도 양호한 실적 전망된다고 합니다. 26,500원대 지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분석인데요. 지난 이틀간 강세 보였고 오늘은 조정 나오면서 27,000원 초반대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구미영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반도체 장비주 예스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티는 반도체 수급이 확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분석 주셨고요. 오늘장은 1% 미만의 소폭의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경남 바이오파마인데요. 경남 바이오파마는 현재 대체육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관련 모멘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은 소폭의 하락세로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이영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인데요. 현재 코스닥이 전 고점 레벨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보험용 인버스의 비중이 필요하다라는 분석 주셨습니다. 인버스와 주식의 합성 포지션 추천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장은 1%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삼성중공업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중장기 매매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주 기대감 계속되고 있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은 2%대 낙폭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택한 고수의 픽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자 고수의 픽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2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시장이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 생각보다 큰 조정은 나오지 않고 있고 확실히 우리 시장이 아직 여전히 강하다.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를 바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뭐 두 전문가가 얘기했지만 실적 발표 앞둘 때까지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을 종목에 좀 포트를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줄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다 확인하고 나서 그때 또 새롭게 시작을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여부를 한번 선택해 보시는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분기 경제 회복 가늠할 수 있는 경제 지표도 꼭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더욱 알찬 정보, 빠른 정보 가지고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일 아침에 굿모닝 앤 굿모닝. 고맙습니다.